네,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 재무제표에서 5가지 기본 5대 재무제표가 있었죠. 그중에 재무상태표를 저번 시간에 보셨고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인데요. 자, 손익계산서 정의부터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 거기에 따른 이익을 나타내는 설명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결국 어떤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무상태표는 지금 현재 내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였다라고 해서 어떤 일정 시점으로 작성된 거였죠. 헌데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저희가 한동안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썼다, 그래서 얼마를 남겼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때는 어떤 일정 시점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당연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간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회사들은 1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회사의 손익계산서란 이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12월 말 법인이니까요. 즉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어들인 수익과 그리고 쓴 비용과 거기에 따른 이익을 나타내는 설명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를 보시면 수익이 얼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인지 해서 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뭐 수익, 비용, 이익 항상 우리가 듣는 말이니까 뭐 어렵진 않으실 텐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수익과 이익을 혼용해서 그냥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적으로는요. 수익과 이익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들인 금액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 따라서 뭔가 쓴 비용들이 차감되기 전에 있는 그대로 벌어들인 것 그대로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수익 항목이 매출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순수하게 남을 내 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회계적으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벌어들인 돈에서 뭔가가 관련된 비용이 차감된 수중에 남은 순수한 내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익은 총액적인 관점, 그리고 이익은 순액적인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한포장 씨의 예로 우리가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포장 씨가 1년 동안 장사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정산을 했었죠. 그때 매상이라고 하는 게 5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쓴 금액이 2,900만 원으로 집계됐었습니다. 자, 이때 이 매상이 바로 회계상 수익의 개념이 되겠죠. 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줘서 벌어들인 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물론 이 5천만 원의 매상이 발생되기 위해서 뭐 음식값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었을 거겠죠.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비용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음식 재료 구입비로 2천만 원 썼었고요. 자, 월세로 600만 원 정도 냈었죠. 그리고 아르바이트 수당으로 100만 원이 나갔었고요. 뭐 수도세, 전기세 등등해서 100만 원 지출됐었고, 자, 아까 500만 원으로 부채 빌린 거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서 이자도 역시 100만 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900만 원이 같은 기간, 즉 수익이 발생한 그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차감하게 되면 순수하게 2,100만 원이 이익금이 되는 거고요. 결국 한포장 씨와 한포장 씨 아내 수중에 딱 떨어진 순수한 이익분은 2,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수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념하실게요. 수익과 수입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일상적으로는 많이 그냥 혼용해서 쓰시죠? 뭐 혼용해서 쓸 땐 문제될 거 없는데요. 왜 수익과 수입이 다르냐? 자, 여러분 수입이라고 하시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그죠? 돈이 들어오면 수입이 되는 겁니다. 헌데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는데요. 바로 발생주의 회계죠. 자, 회계상으로는요. 현금이 들어온 게 수익이 아닙니다. 자, 발생주의에 따라서
거래가 발생했고 나에게 자금이 들어올 것이 확정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수익금이 됩니다. 즉, 만약에 한포장씨와 한포장씨 아내가 올해 이제 그 음식을 제공해 주면서 자, 만약에 올해 매상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10만 원어치 저희가 음식을 팔면서 바로 현금으로 받아도 오늘의 수익. 하지만 이 아저씨가 만약에 먹고 나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갖다 주겠대요, 돈을. 자, 그러면 그 내일 갖다 주기로 한 돈은 오늘의 수익일까요? 내일의 수익일까요? 그죠? 오늘의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수입은 내일입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내일이지만 회계상으로는 이미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게 됐고요. 거래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 의무를 다해서 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수익은 무조건 발생주에 따라서 오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주의 사고를 계속 버리셔야 되고요. 수입과 수익은 다르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셔야겠죠. 자, 수익의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실까요? 즉, 회계적인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수입 그리고 매출액 등과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우리 수익과 수입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매출액만 수익인 건 또 아닙니다. 자, 회계상으로는요, 수익을 주된 영업활동의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매출액과 영업 외 수익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나누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발생주에 따라서 이 금액이 발생을 했으면 수익인 건 동일합니다. 헌데 그 수익이 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는 건데요. 본인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면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으면 그거는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포장씨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한포장씨와 한포장씨 아내가 포장마차 장사하는 게 주된 영업이죠. 자, 그러면 이 포장마차 장사를 통해서 번 매상은 그저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포장씨 아내가요. 자, 자기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저녁에 들어가면서 복권을 하나 산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복권이 운 좋게도 당첨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그 당첨된 금액에 따라 수령하게 되니까 역시 수익은 맞겠죠. 근데 이게 매출액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 영업과 전혀 관련 없이 벌게 된 수익금이니까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왜 굳이 구분할까요? 매출액이 됐던 영업의 수익이 됐던 어쨌든 들어오게 되는 돈이니까 둘 다 이익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는 건 맞지만 우리 정보 이용자들한테는 이게 왜 벌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둘 다 작년에 동일하게 10억 원을 벌었대요. 자, 근데 A라는 기업은요, 자기 매출액으로 8억을 벌고 영업 외 수익으로 2억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B라는 기업은요, 매출액으로 3억을 벌고 영업외 수익으로 7억을 벌었대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A와 B가 무차별한가요? 아니겠죠. 대부분의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A 기업에 투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라는 거는 본인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항상성을 가져서 내년과 그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영업 외 수익은요, 말 그대로 내 주된 영업과는 전혀 관련 없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비경상적이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번 수익인지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수익의 종류,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으로 크게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의를 다시 내려보면요. 매출액이란 주된 영업활동 속에서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수익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물건 파는 회사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겠죠. 자,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본인들의 주된 영업활동은 회사마다 다 다를 테니까 매출액을 구성하는 건 회사마다 모두 상이하겠죠. 만약에 본인들이 신발을 파는 회사라고 있다면 신발 판 돈이 매출액일 거고요.
자, 컴퓨터를 파는 회사라고 있다면 컴퓨터를 판 돈이 매출액일 거고요. 만약에 항공사를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공 서비스를 제공한 가격이 저희의 매출액이 되겠죠. 그죠? 만약 프로그램 용역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용역 개발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용역의 개발료가 본인들의 매출액이 될 겁니다. 자, 영업 외 수익은요, 이 위에 있었던 주된 영업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벌어들인 수익금을 의미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가 이자 수익입니다. 자, 이자 수익이라는 건 왜 발생해요? 저희가 여윳돈이 있을 때 은행에 맡겨놓거나 아니면 남한테 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분명 여기에 대해서 내 수익금은 맞지만 은행에 맡겨놓음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내 주된 영업활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업 외 수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되는 거죠. 허나 주의하실 게 본인들이 만약에 금융업을 하고 있어서 은행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 매출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이건 일반적으로 영업 외 수익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대료가 있어요. 자, 임대료라는 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남한테 빌려줌으로써 받게 되는 이제 수익금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것도 매출액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을 구성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본인들의 그 본사 건물이 있는데 놀고 있는 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칸에 대해서 주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빌려주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임대료가 영업 외 수익이 될 수 있겠죠. 자,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셔서 주식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역시 일종의 투자 활동이죠. 즉, 보통 회사들이 여윳돈이 생기면요. 이 여윳돈을 가만히 두면은 아까우니까 주식 같은 데 이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주식을 본인이 만약에 100만 원에 샀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서 130만 원에 팔아요. 자, 그럼 30만 원 번 거죠. 자, 이거는 주식 활동하는 것 자체가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또 영업의 수익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것도 이제 자기가 사용하던 자산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뭐 필요 없어졌거나 아니면 새 걸로 바꾸려고 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팔므로 인해서 버는 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자기가 쓰던 자산을 매번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영업 외 수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비용의 관점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이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현금이나 감소된 재산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구분하실 점이 중요한 게 나왔죠? 지금 밑에 빨간 글씨 보시면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현금이나 감소된 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자산 똑같은 말이죠. 자, 이때 지출된 현금 딱 생각하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지출이죠, 지출. 자, 여기서 딱 상기하실 게 아까 우리 수익과 수입이 달랐던 것처럼 역시 비용과 지출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현금 쓴 것만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현금 쓴 것도 역시 비용이 될 수 있지만 현금은 예전에 썼지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 비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현금을 썼을 때는 재산이 됐다가 그 재산이 없어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비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발생주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꾸 현금주의 사고를 버리셔야지만 회계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한 포장씩 예로 한번 보실까요? 아까 우리 한번 살펴보셨었는데요. 자, 비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봤을 때 음식재료 구입비, 월세, 아르바이트 수당, 수도세, 은행 이자 이런 것들이 비용 처리됐던 것들이었죠. 자, 우선 여기서 유념하실 게 있습니다. 자, 이거 현금 지출한 금액이랑 똑같기는 해요. 우리 아까 예로 보셨을 때 2,900만 원이 현금 지출액인 건 맞지만 현금 지출액이기 때문에 다 비용인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예에서 우리 현금이 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어요. 뭘까요? 그죠?
포장마차 샀던 금액, 그리고 소형 냉장고 샀던 금액, 여러 가지 직계비품 샀던 금액들은 분명 돈을 썼거든요. 근데 그건 비용 내역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포장마차나 뭐 냉장고나 뭐 이런 우리 테이블 같은 것들은 돈을 썼지만 그에 상응하는 재산이 새롭게 생기죠. 즉,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물건의 자산이 또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얘네들은 어때요? 음식재료 구입비, 월세, 아르바이트 수당, 그리고 수도세, 은행 이자는 지출하는 즉시 바로 소비되는 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비용 처리로 바로 가게 되는 거고요. 아까 돈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재산이 다른 목록으로 바뀐 것들은 돈을 썼지만 비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분해 주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